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3월 20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발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연준의 추가 통화 완화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엔화는 1월 초부터 달러 대비 급격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에만 엔화는 달러 대비 약 8% 하락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도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76 수준에서 83까지 상승하며 엔화의 약세가 계속되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의 강세와 일본 중앙은행의 저금리 유지가 엔캐리 활성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에 투자되는 엔캐리는 멕시코 페소화에 유입되며 엔화 대비 20%가량 상승하였고 브라질의 헤아라는 11% 상승하며 엔캐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지만 우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경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고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으로 인한 달러 약세도 아직은 무시할 수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일부 금융기관에 투입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의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해 납세자들의 돈을 되찾아올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투입된 정부 지원 자금을 민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융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기 당시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 금융을 실시한 바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일부 은행은 개선이 확인된 만큼 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자금이 투입된 361개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면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리전 파이낸셜과 자이언스 뱅코퍼레이션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두 은행 모두 지난주 테스트 통과 이후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았던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두 은행의 자금 상환액은 각각 35억 달러, 14억 달러로 추정되며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 모두 규모가 작은 만큼 직접 자금 회수보다는 출자 전환으로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아직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우려의 시각을 계속했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어제 강연에서 최근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는 상승하는 가솔린 가격과 재정지출 감축, 부진한 주택 경기 등으로 인해 확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대한 리스크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3대 리스크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확인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이전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이 같은 진전이 확실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강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회복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질 경제 활동은 아직도 지속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작년 4분기 성장이 강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재고 비축에 의한 것이었다며 역사적으로 재고 투자가 성장에 큰 기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분기에
다음 분기 성장에는 재고 비축이 다시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며 1분기 성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철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난방 수요를 낮춰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고, 건설 활동도 이 덕에 정상 수준보다 좋았다며 일종의 착시 효과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향후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이 앞으로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지 아닐지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어디까지나 향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리처드 피셔 총재는 연준의 추가 부양 조치 실시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와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피셔 총재는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은 자금 조달이 잘 이뤄지고 있고 미국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금융 시스템 내에는 유동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많은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태화 방식의 추가 양적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채교환 집단행동조항을 적용하면서 촉발된 크레딧 디폴트 수합 지급 규모가 25억 달러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인 31억 6천만 불보다 적은 수준으로 어제 유로의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어제 실시된 그리스 국채 관련 CDS 지급 입찰에서 국채 액면가의 21.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최종 입찰 결과는 크레딧텍스 그룹이 운영하는 크레딧픽싱스닷컴을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당초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는 그리스 정부가 일부 국채 교환에 찬성하지 않은 채권단까지 모두 손실탕감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크레딧 이벤트라고 판정하며, CDS를 매도하는 쪽이 매수자에게 CDS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손실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섀도우 뱅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예금을 받지 않고 운영해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와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헤지펀드, MMF,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채 운영되며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6조 유로에 이르는 섀도뱅킹 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개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층 엄격해진 은행 법규를 피해 급격히 불어난 섀도우 뱅킹 산업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럽연합, 미국 금융당국 등 전세계 금융감독자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은행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적극적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독립적인 감독체제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제보다는 이미 있는 법안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조 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내 MMF 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수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자가 MMF의 잔액 전체를 한 번에 내달라고 요구하면 95%만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4나 금융안정위원회도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달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한 기사에서 태생적으로 위험한 금융활동을 통해 섀도우 뱅킹 시스템은 유의미한 규제도 없이 수십조 달러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 분야의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섀도우 뱅킹의 순기능까지 위축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MMF와 같은 기업의 단기 자금 시장을 위축시키면 기업의 자금난도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됩니다. 건축 허가 건수는 미국 내 착공 허가된 신규 주거용 주택 수를 연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의 변화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두 지표 모두 높게 발표될수록 건설 경기와 주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뉴질랜드의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한 분기 동안 수입과 수출 상품의 총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자로 발표될수록 뉴질랜드 달러의 수요 감소로 해석할 수 있어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저녁 6시 30분에는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금리의 상승, 동결, 하락 투표수를 발표하며 지난 회의에서는 모두가 금리 동결의 포를 던졌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 결정의 배경과 추후 금리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밤 11시에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내에서 주택 판매 계약이 성사된 건수로 모기지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입니다. 역시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월 21일 새벽 1시 45분에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